네. 네, 안녕하세요. 팀 칠티나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RPLA를 활용한 비즈니스 시뮬레이터를 기획했습니다. RPLA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롤플레잉 랭귀지 에이전트이고요. 요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페르소나에게 어떤 소비자의 정체성, 롤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좀 물어보고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프로젝트 개요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분석 그리고 페르소나 시뮬레이션 그리고 웹페이지 개발에 대한 부분과 결과로 평가 순서대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동원 카이스트에서 주최한 AI 챌린지라는 대회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되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대회에서는 도대체 뭘 얻기 위해 이런 대회를 개최했을까? 보면 LLM을 활용해서 RPLA의 잠재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이 그 잠재성을 이용해서 페르소나에게 여러 가지 소비자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 소비자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시장을 예측할 수 있고 시장을 조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만든다라는 것이 이 대회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일단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집을 했고요. 통계청에서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 조사라는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페르소나를 구축하고 이 페르소나들을 통해서 시장 예측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거기에서 얻어낸 최적의 페르소나 모델을 저희 비즈니스 시뮬레이터에 적용해서 가장 적합한 어떤 페르소나에게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챗봇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건 저희 이제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사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핵심이었고 이것과 함께 이제 LLM과 이제 교통하는 이런 코드를 짜는 것들이 가장 주 핵심이었기 때문에 저희 팀원들끼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저는 일단 팀장으로서 이제 기획안과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을 개발한다든지 데이터 분석 쪽을 위주로 했고요. 주 용보님은 제품에 대한 이제 분석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박동현님은 시장 규모나 이런 추정 데이터들을 할 수 있는 외생 변수들을 위한 데이터 리서치와 또 페르소나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최장원님은 저희가 동원몰에 대한 이제 웹 크롤링도 진행하면서 사전 조사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과 소비자 추정 데이터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페르소나 생성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특히 웹 쪽에서 많은 활약을 해주었습니다. 저희 이제 간트 차트이고요. 이거는 노션에서 작성한 간트 차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프로젝트가 사실 조금 뒤에 좀 밀려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이 대회가 원래 그 8월 4일에 오픈 예정이었다가 11일로 딜레이가 되면서 사실 저희가 조금 전체적인 프로젝트 일정이 뒤로 좀 밀리면서 최대한 사전 조사들을 하는 데 시간과 시뮬레이션 하는 것에 테스트 시뮬레이션 하는 것에 좀 많은 시간들을 좀 할애했습니다. 네, 저희는 개발 환경으로 일단 파이썬 3.1 10 버전을 이제 주로 사용을 했고요. 아나콘다의 그 주피터 노트북과 VS 코드를 이용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오픈 소스들을 사용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오픈 API 쪽과 랭체인 그리고 MySQL 클라이언트 이런 것들과 웹 구현으로 장고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윤곤님 발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드2 데이터 분석을 맡게 된 주윤곤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 고객 세그먼트 분석, 그 다음에 판매 제품 분석, 외생 변수 가공으로 이렇게 파트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제품 데이터가 대회에서 제공이 되었었기 때문에 저희 여기는
조금 더 가공을 한다라는 느낌이었고, 소비자 설문 데이터는 저희가 제품 데이터만으로는 LMM을 뭔가 구축하거나 프롬프트를 조금 더 엔지니어링을 잘 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소비자 설문 데이터를 참고하였고, 그 다음에 또한 결국에는 월별 판매 예측량을 하는 것이 동원에서의 목표였기 때문에 시장 규모랑 제품 판매 추정 데이터 같은 경우도 같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고객 데이터 분석을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은 가공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통계청에서 2024년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 조사 설문 결과를 토대로 가공을 하게 되었고, 조금 더 입체감이 있는 페르소나를 생성하기 위해서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잘 됐나 안 됐나 보기 위해 분직 분석과 실루엣 개수를 활용한 세그먼트를 도출했고, 페르소나 생성을 위해 그 제이슨 파일로 조금 더 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설문 응답에 대한 점수 매핑과 정교화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질문지의 카테고리를 점수에 잘 맞게끔 패딩을 하였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나 아니면 뭔가 너무 튀는 게 없나 싶어가지고 K민 분직 분석을 통해가지고 스케일을 조금 더 잘 조정을 하였으면, 그것 또한 최적의 클러스터를 찾아가지고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페르소나 정보 시각화 역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연령별이라든지 뭔가 어느 한쪽에 몰아져 있는 게 있나 아니면은 특성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비율이 어떻게 되나 저희끼리 더 잘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품 데이터 분석 및 가공 계획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에게 공원에서 주어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쪽에서 보시다시피 프로덕트 네임과 프로덕트 피처, 그 다음에 카테고리 레벨이 1부터 3까지 있었는데, 프로덕트 피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걸로는 쓸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너무 제대로 세분화가 되어 있지도 않았었고, 다 합쳐져 가지고 그냥 저희에게 주어져 가지고 이걸로는 당장에 쓸 수 있고 그냥 넣어서 쓰면은 LMM이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여 가지고 좀 더 판단하기 쉽게 전처리를 진행하여서 프로스트 피처 1을 피처 2와 어드버타이저, 그 다음에 릴레이스 데이트, 프라이스로 이렇게 세분화를 조금 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 LMM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어 처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알아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잘 가공할 수 있게끔 제이슨으로 변환을 하는 방법 중에 캐슈라 방법 중 제이슨 변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외생 변수 가공에 관해서는 대부분 이제 저기 뒤에 계시는 박동현님이 진행을 해주셨는데, 시장 정보 같은 경우나 이제 저희의 경쟁 상대 이런 쪽에서 어떤 게 있고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만큼 더 팔렸고 이런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을 하였고, 결국에 월별 판매 예측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준가, 계절 지수, 프로모션 개수, 월별 매출 이런 거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 매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를 예측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추세로 가고 있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였고, 데이터 산출 방식 역시 마켓리트나 여러 가지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것만으로도 조금 부족하다고 싶어서 네이버 검색 트렌드를 보면서 상관계수나 이런 걸 분석하였고, 검색 트렌드 역시 같이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페르소나 시뮬레이션 부분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의 시뮬레이션 계획은 첫 번째 페르소나 고객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나씩 뽑아서 약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 그거를 2,000명 이상의 페르소나로 변환했습니다. 그 이후 판매 제품 데이터와 외생 변수를 결합해서 만든 프로젝트 데이터를 결합해서 LLM에게 질문하고 외생 변수 계산, 최종적으로 분배량 예측까지 이어지는 걸로 목표를 잡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참가한 대회에서 다쿤 리더보드가 있는데, 이 다쿤 리더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일을 제출하는 즉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점수와 저희가 순위보드에서 몇 등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요것은 이제 처음에 저희가 페르소나 2100개를 만든 과정인데 당시는 한국 소비자 데이터 분석가이다 쭉 이어져 있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제이슨 형식으로 만드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소비자가 설문조사한 데이터들 질문 답변들을 뽑아서 하나의 페르소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성된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저희는 하버드 논문을 참고 자료로 사용했었는데 하버드 논문에서 발표 결과 인구 성략적 계수는 실제 페르소나가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남자 30대 직업, 교육 수준, 사는 지역 이런 인구 성략적 부분은 상대적으로 비중을 낮췄고 구매 성향 개수 쪽으로 비중을 올려서 진행했습니다. 구매 성향 개수는 브랜드 충성도 또는 혼자서 밥을 해먹는 식사를 준비하는 경향 이런 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의 최종 예측은 생성된 페르소나에게 15개의 신제품을 주고 그 신제품의 특성과 가격, 경쟁군의 특성과 가격 그리고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타겟을 했는지 조사를 하고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2,000명 이상의 페르소나에게 답변을 받아낸 뒤 그 데이터들을 취합 후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왼쪽의 과정을 거쳐서 오른쪽에 있는 값처럼 제품 그리고 판매량 예측이 나오게 됩니다. 최종 예측을 한 저희가 값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시장 조사와 외생용 데이터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개수들이 다음과 같았는데 기본 베이스 파일 그리고 맛 선호도 예를 들어 야채 참치와 고추 참치의 선호도 차이 그 다음 중량 선호 90g을 선호하는지 135g을 선호하는지 그 후 카테고리 계절성 광고 프로모션 탄력 광고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그럼 그 광고에 사용하는 비용 또는 등장하는 연예인에 비해서 매출이 얼마나 뛰는지 조사를 하고 명절 개수, 추석 개수, 설날 개수를 분석하고 특수 이벤트, 채널 믹스, 대체 보게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경쟁사 제품의 가격 또는 특성 또는 시장 점유율과 그 안에서 있는 특수 이벤트들을 모두 조사해서 반영을 해서 왼쪽에 있는 게 페르소나 설문조사로 나온 데이터고 오른쪽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2024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판매량을 예측한 결과입니다. 지금 영어로 떠있는 부분은 신제품 출시 날짜까지 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출시가 안 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판매량 예측에 사용한 LLM 모델들은 총 4개가 있고 GPT-4o 미니, X1 3.5, GPT 3.5 터보, QN3까지 4가지 모델을 테스트를 먼저 진행했는데 왼쪽은 이제 실제 벤치마크 값이고 오른쪽은 저희가 결과 그리고 판매량 예측, 스메이프 점수를 통해서 얻은 벤치마크 점수인데 실제로는 GPT-4o 미니와 QN3 8기짜리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답변의 창의성이나 다양도에서 로컬 모델인 QN보다는 GPT-4o 미니가 조금 더 챗봇 역할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GPT-4o 미니를 사용해서 테스트와 검증을 했고 그 후 이번에 나온 GPT-5 미니 모델로 최종 챗봇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코 리더보드 점수는 스메이크 점수라고 미인 앱솔루트 퍼센테이지라 대칭 평균 오차율인데 이제 각 칸마다 있는 오차율을 모두 검증해서 평균을 내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차 평가, 2차 평가 점수가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10등대에서 시작해서 1등을 하고 1등에서 3등을 왔다 갔다 하는 점수를 얻었습니다. 다음 웹페이지 개발 쪽은 최정우 님이 이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웹페이지 개발 수정이니까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웹페이지는 크게 플로우 접수, 객관 설계, 그리고 화면 DX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다이어그램은 저희가 페르소나를 생성해서 채팅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전체적인 플로우 접수입니다. 시초에 사용자가 로그인하여
새 채팅을 클릭하면 페르소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의 조건들을 선택하여 설정을 하면 페르소나의 추천 API에 구출하여 저희가 가지고 있는 DB에 있는 검증된 페르소나와의 일치율과 정보들을 제공해줍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설정할 수 있고 마음에 든다면 채팅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채팅창의 경우 기존의 페르소나와 채팅한 이력이 있다면 기존 채팅창으로 이동하고 그렇지 않다면 새 채팅창이 제공됩니다. 사용자가 채팅창으로 이제 페르소나에게 질문을 한 후 답변을 오는 시점에서 채팅 대화 내용이 저장이 되고 해당 흐름이 계속 반복되어 이어집니다. 네, 저희가 페르소나를 이제 추적 API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페르소나를 생성하기 위해 조건들을 설정한 후 설정을 누르면 저희가 DB에서 검증된 페르소나의 정보를 토대로 일치율과 그리고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나이와 성별로 먼저 페르소나를 필터링한 후 사용자가 설정했던 라이프 스타일, 소득, 학력 등을 가중치에 따라서 최적의 페르소나를 선택할 수 있게 계산하였습니다. 저희의 페르소나는 앞서 말했다시피 가공식품 설문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페르소나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의 챗봇은 식품 맥락으로 식품에 대한 구매 예측 그리고 판매량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도록 페르소나를 생성하였습니다. 챗봇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식품에 대한 그리고 구매 선호도에 대한 키워드를 먼저 설정하여 LLM에게 해당 키워드를 힌트로 주어서 지금 사용자가 하는 질문이 우리 서비스에 맞는 질문이냐라고 판단한 뒤 맞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는 가공식품에 대한 판매량 수요 예측만을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안내를 같이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 카테고리별로 우유, 유제품 이런 것들은 5,000원 이하 아니면 계란 이런 것들은 10,000원 이하 이렇게 식품 카테고리별로 상한선을 두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식품의 가격에 대한 것들을 막아놨고 수량 또한 저희가 만약에 가구원 해당 페르소나가 1인 가구이고 그리고 월 소득이 200만 원인데 월 소득의 한 80%를 다 참식해 사는 그런 것들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수량과 가격에 대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너무 딱딱한 보고서 형태로 답변하지 않기 위해서 페르소나의 톤을 세팅하였고 일관된 답변하기 위해서 템퍼러처 0.2 저온도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저희 웹에 대한 화면 기획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공통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지금 로고를 선택하면 홈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고 새 채팅 클릭 시 페르소나를 생성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채팅 검색은 특정 단어를 검색했을 때 해당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채팅 목록을 보여주면 모든 채팅 보기로 모든 채팅을 볼 수 있습니다. 리센트 챗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했었던 페르소나에 대한 이름과 해당 정보들을 간략하게 배지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요. LLM은 저희가 지금 GPT-5 미니와 GPT-4o 미니를 서로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하였습니다. 로그인과 회원가입은 각각 로그인과 회원가입 창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 저희는 아이디, 이메일, 이름,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로그인 시 홈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 화면은 보이시는 간단하게 저희의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있고 지금 이 실제 챗봇 디자인 그대로 구성하여서 챗봇에 대한 데모 채팅을 보여주어서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어떻게 저희 서비스가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페르소나 선택할 때는 성별, 연령대, 직업, 가족 구성, 소득, 라이프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고 설정 후 이제 페르소나를 생성하게 되면 해당 페르소나에 대한 일치율과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어느 조건이라도 하나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선택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라이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안내를 해드리고 선택하지 않은 항목은 랜덤으로 해도 되겠냐,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돌아가서 선택해서 조건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렇다 하면 해당 선택된 조건들을 랜덤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페르소나를 이제 매칭을 하면
해당 일주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지금 생성된 페르소나에 대한 자세한 인적 사항과 라이프 스타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채팅 시작을 시작하게 되면 채팅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만약 저희가 지금 매칭한 페르소나와 기존에 대화했었던 이력이 있다면 기존의 대화창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다면 새 채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새 채팅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리셋 챗에 가장 최상단에 현재 생성된 페르소나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이렇게 채팅창에는 페르소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저희가 건강 추구형으로 썼을 때는 실제로 그 건강 추구형이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비싼 것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세한 정보도 나타내고 있으며 전송창과 안내문입니다. 채팅 검색으로 저희가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특정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특정 페르소나에 대한 채팅 내용을 보여주고 있으면 버튼 클릭하면 해당 채팅 내용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모든 채팅으로 모든 채팅창을 볼 수 있으며 모든 채팅창 또한 검색 기능이 있어 원하는 그런 단어들을 검색해서 필요한 페르소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후 결과 및 평가는 박지서 팀장님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한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이 대회 마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선 1등으로 통과했습니다. 네, 일단 저희 프라임 스코어가 스매프 점수 기준으로 나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그 원래 아까 보셨던 이제 점수표는 6개월짜리였고 지금 이제 12개월짜리에 대한 이제 실제 값과 저희 예측 값의 오차 범위를 이렇게 스코어한 거고요. 네, 이후에는 뭐 이러한 일정들로 해서 저희가 9월 30일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좋은 소식 있으면 저희가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챗 한번 화면 시연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조금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그인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제 새 채팅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채팅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페르소나의 어떤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조금 가장 많은 연령이었던 그러니까 가장 많은 페르소나가 있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무작위로 해볼게요. 소득은 랜덤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들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일주일이 노출이 되고 페르소나가 지금 몇 번째 페르소나인지 소득과 이런 지역까지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페르소나가 구성될 수 있게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선택하는 정보 외에 다양한 정보들을 숨겨서 거기 안에 이제 설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채팅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채팅을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일단 노출이 됩니다. 이 해당 페르소나는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정보,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소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을 원하느냐라는 어떤 안내 문구까지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인사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이 해당 페르소나가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본인이 어디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개가족이고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좀 나이가 있으신데 제가 괜히 좀 반말해서 좀 그러네요, 그죠? 네, 밀키트랑 이런 직사학기 HMR을 좋아한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기획 중인
이런 식으로 제품에 대한 스펙과 어떤 가격과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잠시만요. 네, 잠깐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물어봤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괜히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어떤 카테고리에 대한 가드가 제대로 되는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롤을 아느냐? 네. 그랬더니 식품 가공에 대한 부분만 대답할 수 있다. 근데 좀 여기서도 문제가 있죠. 어떤 가전제품을 선호하냐 물었더니 이제 밀키트, 그냥 오로지 식품에 대한 것만 약간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놓고. 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채팅 검색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채팅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치킨을 제가 이제 검색한다라고 하면 해당 대화 스레드 안에 치킨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나와 있어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해당 채팅창으로 이동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원래 조금 했던 아까 원래 샘플로 좀 보여드리려고 테스트를 했던 그 페르소나가 있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네, 요거 대화 목록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치킨과 닭가슴살 중에 어떤 것들을 닭가슴살 샐러드와 이제 어느 것을 좋아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에서 조금 더 이제 일관된 어떤 대답을 하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치킨과 닭가슴살, 약간 건강지향적이냐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건데요. 코카콜라 오리지널과 제로, 그러니까 닭가슴살 샐러드를 더 선호하고 코카콜라 제로를 선호하고, 네, 이러한 이제 제품들에 대해서 용량이 있는데 너는 얼마나 구매를 할 거냐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좀 자세한, 그리고 이제 장점과 단점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좀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 친구한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샐러드 밀키트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이거는 지금 LMN 그 통신에 대한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모델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로딩이 길어진다는 건 좀 좋은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 미니는 답변을 못하는데 4 미니는 답변을 하네요. 이런 식으로 한 달에 몇 개를 구매할 것 같다.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을 더 선호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비즈니스 시뮬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원래 되게 위해서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 녀석이 제 대답을 못할 바람에 이게 약간 시나리오. 네, 아무튼 이렇게 화면 시연을 마쳤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 효과로 총 3가지를 저희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조사는 전통적으로 포커스 그룹이나 그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빠르고 저렴하게 이제 시장 조사를 할 수가 있고, 물론 이거를 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선행적으로 빠르게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희망을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정교하게 설계된 페르소나 그리고 실제 이체감 있고 실제 사용자에 가까운 페르소나를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함으로써 상당히 일관된 그 응답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이제 시장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저희가 구축한 이런 비즈니스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체계적인 어떤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총 세 가지의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자체 피드백을 조금 해보았는데요. 몇 가지 이제 한계점이 있다라는 게 좀 확실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LMN 자체가 지금 롤플레잉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소비자를 이제 정해주고 한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사고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 원래는 이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제 하려는 계획들로 저희가 구성을 했었다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쪽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다. 왜냐면 일단 비용적인 이슈가 굉장히 좀 컸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습을 시켜야 되는 양 자체가 프롬프트만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좀 적은 샘플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희가 그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좀 많이 했고, 그것도 한편으로는 좀 발전적인 어떤 그 결과는 보였다. 다만 이제 향후에 LLM이 발전을 하게 되면 더욱더 큰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에 굉장히 좀 제한적인 사용이 있었다. 저희는 사실 이 대회가 진행을 할 때 기대했던 건 실제 업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판매 데이터나 고객 데이터들의 어떤 일부 샘플들이라도 좀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유사 상품에 대한 어떤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서 유사 상품이 이런 식으로 따라갔으니까 우리 신제품 출시에서도 조금 더 이런 속성들이 좀 갈아 끼워졌을 때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신제품에 대한 이렇게 간략한 리스트 15줄짜리 리스트를 받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죠. 근데 이렇게 좀 제한된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실제 소비자의 데이터를 가장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일단 진행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이제 실제 업체에서 실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